지금부터는 서울의 주요 선거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총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예비후보 등록도 한창입니다.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 선거구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강서구와 서대문구, 종로구의 선거구 상황, 그리고 출마 예상 인물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 기자. 네. 먼저 종로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빅매치가 지금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저뿐만 아니라 뭐 언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흔히 이제 빅매치 지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선거구가 바로 종로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맞붙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유권자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관심도 대단히 뜨거운 좀 상황입니다. 일단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구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종로 출마를 좀 해달라 이렇게 공식 제안을 했고요. 이 제안을 엄숙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승낙을 좀 한 건데요. 이 전 총리는 이 종로구의 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는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이 종로구 출마를 염두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후에 비례대표 출마설도 좀 나돌기는 했지만 설 연휴 직전 종로 출마를 좀 공식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종로구 출마설이 좀 불거졌었는데요. 종로구라고 하면은 뭐 정치 1번지라고도 좀 불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종로구라는 선거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험지 중에 험지로 좀 분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황 대표가 언급한 수도권 험지가 바로 종로구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왔던 겁니다. 최근에는 비례대표 출마설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황 대표가 종로구 출마를 확정 짓는다면 이른바 빅매치가 성사가 되는 거고요. 뭐 차기 대권 주자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좀 끌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종로구에 다시 뭐 출마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출마를 확정 지은 만큼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다시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종로구에서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다 함합형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개인이 뭐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빅매치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빅매치 말고 리턴 매치라고 해서 재대결을 펼칠 걸로 예상되는 선거구들도 꽤 있습니다. 네네. 강서와 서대문구 선거구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선거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이죠? 네. 먼저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강서구을 선거구입니다. 네. 뭐 김성태 국회의원 그동안 자녀 부정채용,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좀 재판을 좀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에서 최근에 무죄를 좀 선고받았죠. 물론 1심이지만 만약 재판 결과가 달랐다면은 김 의원의 이번 총선 출마는 불투명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공천 기준 때문인데요. 지난달 중순쯤 자유한국당이 공천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냅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4대 분야의 부적격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뭐 이런 대목이 좀 있는데 이 4대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등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좀 통해서 자녀 또는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런 기준을 좀 놓고 본다면은 물론 1심이지만 유죄가 선고됐을 경우에는 총선 출마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죄 직후에 김성태 의원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당헌 당규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좀 말했는데요. 1심에서 무죄가 되면은 공천 심사와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은 문제가 없으니 출마하겠다.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날이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주말이 지나고 바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번에는 진성준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장을 좀 내민 건데요. 이 두 사람 4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한 차례 맞붙은 바 있거든요. 당시에는
김성태 의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이번 총선에서 붙게 된다면 누가 이길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클 것 같고요. 이렇게 재대결하는 곳도 있지만 6번째 부딪히는 곳도 있죠. 네, 역시 리턴 매치 재대결이고 네, 이 예상 지역은 바로 서대문 갑 지역입니다. 우상호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좀 있는 선거구인데요. 자유한국당 이성원 전 의원이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쳐서 두 사람 다 당내 경선을 통과할 경우에는 재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앞서 이제 앵커가 얘기했듯이 만약 이번 총선에서 다시 맞붙게 된다면 이번이 6번째 대결이라는 점인데요. 네. 숙명의 라이벌 뭐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상호와 이성원 그리고 이성원과 우상호 이 둘의 관계가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집안 싸움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봉도사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져 있는 정봉주 전 국회의원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유튜버로 변신한 정 전 의원이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할 거다 이런 소문이 강서구 지역에서 지난해 말부터 좀 나돌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정 전 의원이 출마할 지역을 뭐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취재하고 그리고 정 전 의원의 측근과 통화를 한 바에 따르면은 총선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구가 어디냐, 어디서 출마할 거냐 이게 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금태섭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갑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정봉주 전 의원의 출마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당내 이제 공관위도 좀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만 금의원 측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나쁘겠죠. 좀 나쁜 게 아니고 많이 나쁘겠죠. 네네, 현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금의원 측은 담담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 정 전 의원의 강서갑 출마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집안 싸움 과연 어떤 결과로 끝날지도 이번 총선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